자, 1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나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측정한 무역풍, 줄르륵 나와 있네요. 자, 무역풍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뭐 생각하자? 엘니뇨, 라니냐. 아하.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동서방향 풍속 편차. 그 다음에 등수원선 깊이. 자, 등수원선 깊이가 나온다는 얘기는 깊이 얘기가 나왔다요. 그럼 우리는 뭐 신경 쓰자? 수온약층의 깊이에 관해서 묻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아울러 여기 나오는 편차.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편차는 관측값에서 뭐더라? 평형값을 뺀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고, 또 아울러 무역풍이. 자, 단순하게 무역풍이 강했다 약했다가 아니라 이처럼 자료 해석 문제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서쪽으로 향하는 방향을 양해 갑시다. 자, 우리가 말하는 풍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요 바람이 불어 가는 방향이 아니라 불어 오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서쪽으로 향한다요 라는 얘기는 동쪽에서 불어옴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요. 양의 값이 바로 뭘 의미하자? 동풍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정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지금 이렇게 태평양 부근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뭐 나와 있니? 이스트, 동경 120도, 웨스트, 서경 90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높아심에 얘기합니다만은 이렇게 웨스트, 이스트라고 나온 게 뭐다? 방위를 의미한 게 아니라는 얘기. 어디까지나 경도는 어디? 영국 그린위치 천문대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동경, 서경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지면상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 뭐구나? 동태평양. 지면상 왼쪽이 서태평양입니다. 경도 가지고 현혹되지 않으셔야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바로 자료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풍속편차가 이처럼 양의 값이 뭐다요? 동풍. 그래, 아니나 다를까? A 같은 경우는 어떻다? 00. 그렇다는 얘기는 편차가 관측값이나 평균값이나 큰 차이가 없다. 얘가 뭐구나. 그래요. 평상시 상황을 얘기하는 거구나. 끝났네요. 반면 B 같은 경우는 어떠니? 편차가요. 양의 값이 아니라 음의 값입니다. 동풍이 어땠다? 약해졌구나. 야, 여기서 말하는 동풍, 무역풍 어떻다? 남동무역풍 약화. 뭡니까? 엘니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C가 뭐에 해당합니까? 양의 값, 동풍이 강해졌다요. 남동무역풍 강해져. 라니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나마 여기 나와 있는 11번 문제가 이렇게 자료 해석이 조금 꼼꼼하게 필요한 부분이라 수험생들 많이 당황하시거나 어려워하셨을 것 같네요. 자, 반면 깊이 편차를 볼게요. 깊이 편차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더라? 평상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치만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경우, 그래요. 엘니뇨 같은 경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뭐가 일어나는 곳입니까? 그래요. 표층에 있던 해수가 무역풍에 의해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하고 서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해수가 비어요. 빈 걸 메워주기 위해 뭐가 일어난다? 해수의 용승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근데 얘는 평상시고요. 얘는 엘니뇨, 얘는 라니냐일 때 어떻다? 용승이 좀 더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엘니뇨일 때 어떻다? 해수의 용승이 약해집니다. 차가운 해수, 심해대 해수가 올라오는 게 강하기 때문에 어떻더라? 수온약층이 형성돼요. 다시 말해 20도 정도로 꽤나 수온이 높은 놈이 보다 어떻더라? 높이에 형성된다. 얘는 어떻습니까? 용승이 약해요. 보다 깊이 형성된다. 결국은 뭔 얘기다? 해수 용승이 강해요, 약해요? 라는 얘기가 바로 우리는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뭐요? 수온약층. 수온약층이 해수의 용성이 강하다요. 수온약층이 어떻다? 보다 얕아지겠고요. 왜?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게 될 테니까. 심해층이 보다 높이까지 형성된다는 얘기겠고요. 얘가 어떻게 된다? 해수의 용성이 약함으로 인해 수온약층이 보다 깊어집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선지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선지. 동태평양의 용승인 A가 B가 동태평양 용승. 그래요. A는 평상시가 되겠고요. B는 엘니뇨가 될 테니까 평상시보다 엘니뇨 B가 약합니다. A보다 B가 약하다.
기억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다음 니은 선지를 보게 되면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수온약층 깊이 차이. 자, 요게 그나마 수험생들이 조금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보기가 되겠는데 수온약층의 깊이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동과 서. 일반적인 문제들 같은 경우는 동태평양의 수온약층이 깊어졌다요? 얕아졌다요? 따지는 거지만 얘는 뭐다? 동과 서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대로 여기 나와 있는 20도씨 수온이 보다 얕아졌다요? 20도씨 수온이 보다 깊어졌다요? 판단된 거다. 그치? 수온약이 얕아졌다요? 깊어졌다요? 그 결과 수온약층의 깊이가 여기 나와 있는 20도씨 등소선과 같은 꼴로 나타나는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 오케이. 자, 그러면 평상시가 0이고요. 10 정도라면 어떻더라? 지금 여기 A랑 C를 비교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됐다? 얘가 얼마만큼? 40에서 20만큼 어떻다? 얕아지게 된 거야. 어떻다? 이만큼 올라간 거야. 40에서 20 정도가. 맞지요? 반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떠니? 10 정도에다가 20 정도로 이렇게 깊어지게 된 거야. 10에서 20이 된 거니까 0에서 40, 10에서 20, 10 정도만큼이 깊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동태평양이 해수 용승에 의해 수온약층이 얕게 나타나고요. 얘가 어떻더라? 수온약층이 상대적으로 깊게 나타나는 건데 C 시기에는요. 동태평양이 더 얕아지고요. 서태평양이 더 깊어진 걸로 인해 차이가 어떻게 돼버렸다? 더 커지게 된 거다. A보다 C가 크다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예전 교육과정에서도 간혹 묻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요. 엘니뇨 라니냐 동태평양 서태평양 해수 용승에 따른 뭐요? 수온약층의 깊이까지도 우리는 좀 정리가 잘 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디귿번 선지 갈게요. 디귿선지. 디귿선지를 보시면 서태평양의 해수면 평균기압, 서태평양의 평균기압과 동태평양 평균기압 이렇게 따져보게 되겠는데 원래 평상시에 어땠습니까? 용승에 의해 해수면 온도가 낮아요. 얘가 뭐더라?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발달합니다. 서늘하고 건조하게 되겠고요.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적도 인근 태양 복사 에너지를 잔뜩 흡수한 뜨거운 해수가 쏴고 이동하기 때문에 해수면 온도가 높아요. 상승기를 발달합니다. 저기압이 형성되는 꼴이었지, 그지? 자, 근데 B랑 C예요. 엘니뇨와 라니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용승이 더 잘 일어나 더 고기압이 발달하겠고요. 남적도 이륙이 강합니다. 열수 이동이 더 잘 일어남으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더 높아져요. 더 저기압이 된다는 얘기. 됐습니까? 그치만 엘니뇨는 어떠니? 얘가요. 원래 고기압이었지만 기압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왜? 용승이 약해. 해수면 온도 올라감으로 인해. 반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떠니? 남적도 해류 약화로 인해 뜨거운 열수가 덜 이동함으로 인해 수온이 좀 낮아집니다. 따라서 얘는 기압이 평소보다는 커지게 됩니다. 끝나버렸죠? 자, 그러면 서태평양 기압분의 얘분의 얘. 얘는 좀 더 낮아지고요. 얘는 좀 더 커집니다. 얘는 올라가고 낮아졌어. 따라서 서태평양분의 서태평양분의 동태평양 요 기압값은 B보다 C가 클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한다면 11번 문제가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요. 상대적으로 문제풀이 하는데 시간이 꽤나 걸렸죠. 자료 해석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자료들 제대로 놓치지 않고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엘니뇨 라니냐 기본 개념들 자료와 아울러 적용하는 연습. 됐나요? 자, 12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째 문제는 뭐에 관한 얘기니? 이산화탄소 얘기가 나와요. 이산화탄소. 자, 일단은 이산화탄소라고요. 이산화탄소. 또 뭐라니? 메테인이라고요. 둘 다가 뭡니까? 그래요. 바로 뭐다? 온실기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온실기체량은 뭐더라? 기온과 대체로 비례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끝난 거죠. 끝났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게. 바로 CO2 농도가요. 전반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하, 온실기체 양이 늘어나 지구온난화, 온실효과가 크게 일어나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메테인도 마찬가지. 대체적으로 CO2만큼은 아니지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 확인합니다. 자, 기억 선지. A는 실선입니다. 북위 30도에 위치한 관측소냐? 그래요, 얘가 뭐더라? 북반구니?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점선보다는요, 실선이 어떻더라? 2008년, 10년 거진 1년을 주기로 하여 이렇게 변화한 꼴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그 정도는 알고 있죠? 뭘 알고 있냐? 여름과 겨울 중에 CO2의 농도가 언제가 더 높게 나타납니까? 겨울이 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겨울에 추우니까요. 어떻더라? 화석연료 사용량이 어떻게 늘어남과 아울러, 그지? 여름, 겨울, 햇빛 쨍쨍, 여름, 식물의 광합성이 어떻습니까? 겨울철에 아무래도 덜 일어나게 됩니다. 광합성이라는 게 뭡니까? 대기 중에 CO2를 먹어 산소를 내뱉는 식물의 동화작용에 해당한 얘기죠. 그래요. 따라서 사용량이 많아 CO2가 늘고요. 광합성이 줄어 CO2를 덜 없애주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어떻다? 겨울철이 CO2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 근데 지금 여기를 봤더니 1월 달이면 어떻게? 북반구가 겨울인 계절. 2010년 1월 달에 CO2 농도가 많네요. 아, 얘가 뭐구나? 겨울이구나. 그렇다면 1월 달이 겨울인 곳이 남반구, 북반구.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가 되기 때문에 기억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CO2 농도 뭐에 따른? 계절에 따른. 정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니은 선지. 2010년 1월에 요때네. 이산화탄소 농도는 AB. 이건 뭐 왜 이런 선지를 냈나 모르겠네요. 아주 쉬운 얘기죠. 자료에서 A가 높다요, B가 낮다요. 끝나버렸네. A보다 B가 낮다가 돼야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다음, 디귿선지. 이 기간 동안 기체 농도의 평균 증가율은 얘도 어디까지 자료 해석입니다. CO2 같은 경우 어떠냐? 이 기간 얼마? 대체적으로 뭐 380 정도에서 얼마 됩니까? 두두두두두두. 대충 이 정도 값이 증가했다라면 메테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평균값 이 정도에서요. 뭐 이 정도 요거밖에 증가하지 않았죠.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증가율이 큽니다. 아주 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12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이어서 13번째 문제. 뭐에 관한 얘기? 북대서양 흐름 침강. 와, 나왔네. 침강이래요.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심층순환에 관한 얘기. 자, 일단은 우리는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게 심층순환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침강해역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침강해역 어딥니까? 어디예요? 그린란드. 그린란드의 레브라도해와 노르웨이해, 게다가 어디? 남극의 어디요? 웨델해까지. 자, 전 세계적으로 해수의 침강이 일어나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하. 자, 아니나 다를까? 여기 그림자를 보시면 뭐 나와 있냐? 와, 그린란드네. 뭐다? 침강이 일어나는죠. 끝났네요. 끝났어요. 자, 그러면 실제 심층순환 같은 경우는 침강하여 어떻게 이동합니까? 그린란드 북반구 고위도, 남반구 고위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고위도에서 어떻게 저위도로 흐르는 게 뭐에 관한 얘기? 심층순환에 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처럼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렇게 흐르는 점선, 결국 뭐더라? B가 뭐에 해당하자? 심층순환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어떻더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열 에너지를 수송해주는 실선 A가 뭐가 되겠다? 표층순환이 되겠습니다. 끝났네. 따라서 기억번 A는 표층수 맞네요. 니은번 유속은 당연히 표층과 심층순환 누가 빨라요?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A가 더 빠르게 됩니다. 디귿번 그린란드에서 기억해역으로 빙하가 녹은 물. 와, 빙하가 녹았대.
자,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된다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짠 바닷물, 소금물인 바다가 소금기가 없는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염분 감소. 염분 감소에 의해 해수의 밀도가 감소합니다. 해수가 침강하는 이유는 밀도가 크기 때문인 건데 밀도 감소에 의해 어떻게 된다? 해수의 침강이 어떻게 되나요? 약화됩니다. 끝나버렸죠? 약해진다. 끝났네요. 기억번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료 해석을 통해 우리가 문제를 충분히 풀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더라? 해수의 침강의 역을 기억하고 있다라면 보다 자료를 분석하기가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14번째 문제. 자, 14번째 문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래요. 별의 물리량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물리량에 관한 얘기 어렵다는 친구들은요. 그래요. 캡틴 강의, 맛보기 강의에 물리량 아주 간략하게 풀이하는 방법들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자료 해석 뭐다? 복사 에너지, 파장 영역에 따른 복사 에너지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뭘 확인하셔야 됩니까? A랑 B의 최대 에너지 방출하는 파장 영역,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영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얘를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도 표현했니? 람다 맥스라고 표현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A랑 B를 보게 되자라면 나와 있는 람다 맥스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A랑 B랑 누가 큽니까? A가 파장이 더 길게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또 우리는 이걸 통해 뭘 확인할 수 있냐? 최대 파장. 그래요. 빈의 변이 법칙을 통해 람다 맥스라는 게 뭐랑 관련 있다? 별의 표면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끝났네. 따라서 이걸 통해서요. 별의 표면 온도 A랑 B랑 누가 높다요? B가 더 높습니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정리가 될 텐데 일단 여기 나온 광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광도. 이거 가지고 광도 어떻게 판단합니까? 당연히 표면 온도가 누가 높아요? B가 높아요. 그러면 광도가 누가 큽니까? B가 큽니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 여기 나오는 광도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비례합니다. 뭐에 비례합니까?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맞죠? 분명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될 거는 뭔 얘기인 거냐면 요 그래프를 잘 보세요. 파장이 짧아 에너지가 큽니다. 파장이 길어 에너지가 작아요. 그딴 얘기는 얘는 에너지가 요만한 놈을 이렇게 방출, 요만한 거 요렇게 결국은 뭔 얘기더라? 다양한 에너지들이 이러한 꼴로 뭐다? 방출이 된다는 얘기. 다시 말해 각각의 에너지들을 이만큼씩 낸다라는 얘기를 텐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의 적분값 됐어요? 적분됐고요. 아래 그래프 면적이 뭘 의미하자? 총 방출하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기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뭘 의미하자? 총 방출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라는 거 정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게다가 여기 나온 광도의 정의가 뭐였니? 광도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또 아울러 단위 시간당 뭐더라? 방출하는 에너지에 해당한다는 얘기. 됐습니까? 따라서 총 방출하는 에너지, 일정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는 뭐 따지자? 면적 가지고 따지자. 다시 말해 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요. 광도라고 보셔도 무방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표면 온도는 누가요? B가 높지만 얘가 더 큰 거지만 전체 면적, 광도는 누가 큽니까? 그래요. A가 더 크다가 맞는 선지가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우리는 면적 가지고요. 뭐 따져라?
광도를 따질 수가 있겠다. A, B 누가 큽니까? A가 크다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금방 얘기했던 대로 표면 온도가 누가요? B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T 값이 큰데 왜 얘가 A보다 작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지, 그지? 바로 뭐 때문이다? 뭐 때문에요? 반지름 때문에. 반지름은 누가 클 수밖에 없나요? 실제 온도가 얘가 높다요? 그치만 광도가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반지름은 누가요? A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면적을 통해 광도를 따지고요. 광도 가지고 뭐더라? 표면 온도와 반지름의 관계. 따라서 반지름은 A가 더 큽니다. 끝! 다음, 표면 온도는 누가요? B가 더 높다라는 거 이미 정리가 됐고요. 네 번째. 자, 네 번째 보기가 조금 그러긴 한데 뭔 얘기인 거냐? 수소 흡수선. 자, 여기 나오는 요 얘기가 기존에 잘 나오지 않던 선지가 되겠네요. 수소 흡수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별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렇지만 어떻더라? 별에 있던 원소들이 그 에너지를 뭐더라? 흡수해서 어떻다? 검게 나타난다는 얘기. 따라서 지금 여기 나오는 흡수선에 뭐 물었습니까? 세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밝은 상황에서 검게 나타난 선이 얼마나 진하게 나타나냐라는 걸 얘기할 테고요. 그렇다면 얘는 뭐 가지고 확인하니? 자, 살짝 지워볼게요. 지워보신다라면 자, 볼게. 흡수선이 어디?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A라는 놈은요. 흡수선이요. 에너지가 거의 흡수당하지 않았네. 얘도. 그치만 지금 여기 나온 B를 보시면 와 대박 에너지가 어떻다? 이렇게나 줄어들었네요. 이렇게나 줄어들었어요. 이렇게나 줄어들었다. 왜 에너지가 줄어들어? 그래요. 흡수당했기 때문에. 많이 흡수당했다고요. 흡수선 검은선이 보다 진하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A보다 B가 크다라는 게 맞는 보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자, 지난 3월 모평에도 마찬가지 나왔던 얘기인데요. 뭐에 관한 얘기냐?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에너지. 그치만 위에 나와 있는 광도랑의 차이점은 뭐까지 나와 있나요? 동일한 면적.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 됩니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이라는 얘기는 그래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 어떻더라? 에너지는 어떻게? 시그마 T의 4제곱입니다. 됐고요. 시그마 치우고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 그래요. 바로 뭐만 관련 있다? 표면 온도랑만 관련 있습니다. 그래요. 반지름 요소를 제외한 표면 온도랑만 관련 있는 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란 얘기. 아하. 그럼 우리는 고민할 것 없이 광도가 아니라 뭐만 따집니까? 표면 온도만 따집니다. 따라서 표면 온도가 높은 B가요 어떻더라? 더 크게 나타납니다. 라는 것까지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처럼 별의 물리량은 뭐더라? 람다 맥스 파장 가지고요, 온도 따지고요, 광도 따지고요, 반지름까지 따져주는 거. 공식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고요. 비례, 반비례 관계만 잘 따져주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어서 우리는 15번째 문제. 자, 또 별에 관한 얘기가 나오네요. 별. 자, 주계열성. A1과 B1이 진화하는 동안 진화한대요. 게다가 뭐 나타나 있다, 그지? 자, A3와 B3의 중심 핵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 얘기는 뭔 얘기다? 아, 거성이구나. 주계열성이 아니구나. 끝났네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우리가 별 중에 가장 잘 알고 있는 별이 누구? 그래요. 태양이다, 그지? 태양. 확인합시다. 여기 나와 있는 얘가요. 온도가 약 얼마? 6000 켈빈 정도가 되고요. 광도 자체도 어떻습니까? 태양의 광도랑 비슷한 놈이네. 그래, 지금 여기 나온 B1이요. 우리는 뭐라고 보자? 태양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테고요. 태양 정도의 질량 가진 별이 이렇게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B3가 됐다는 얘기는 얘가 뭐구나? 적색 거성에 해당하는구나. 반면
같은 주계열 단계에 해당합니다만은 표면 온도가 높다요. 광도가 크다란 얘기는 A1 어떻다요? 태양보다 어떻게? 그래, 질량이 커다란 주계열성이란 얘기고요. 태양보다 질량이 이처럼 클 때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A3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구나? 초거성이구나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별의 질량은요, 금방 언급한 대로 A1이 B1보다 크고요. 잘못됐네. A1보다 B1이 작다라고 해야 되죠. sorry. 작다. 니은번 A2와 B2 주계열 단계에서 거성 단계로 가는 과정이 얘기합니다. 자, 니은번 보기 아마 놓친 친구들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왜? 분명 수소 핵융합 반응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핵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뭐라고 하자?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A2랑 B2가 주계열 단계가 끝났다는 얘기는 뭐다? 핵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틀린 거니? 아니라고요. 지금 이렇게 주계열 단계가 이렇게 커다란 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다? 반드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얘가 어디에 핵이 아니라 어떻게? 우린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수소 각연소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요. 핵이 아니라 핵 바깥쪽에서 뭐더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남으로 인해 이렇게 별이 팽창할 수가 있었다. 핵이 아니라 핵 바깥쪽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서 물은 건 핵이라고 묻지 않고요. 내부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 선지가 어떻다?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일어납니다. 어디에서요? 핵 바깥쪽 부분에서. 됐습니까? 디귿번 A1, A3 반지름. 얘가 얘로 반지름이 커졌네요. 얘가 얘로 커졌다요. 근데 누가 더 커졌니? 단순하게만 생각한다면 질량이 큰 별일수록 팽창 농도가 더 커집니다. 자, 근데 얘를 자료로 따져보자라면 그래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HR도에서는 어떻더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가요? 반지름이 증가합니다. 됐어요? 왜? 우리가 나오는 반지름이라는 건요. 어땠습니까? T제곱, 표면온도 제곱분의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하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갈수록요. 광도는 커지고요. 표면온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대체적으로요. 이렇게 나눠볼까요? 이렇게 나눌수록 어떻다? 반지름이 커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A1과 B1은 그래요. 물론 얘가 질량이 커서 반지름이 크겠지만 거의 반지름 비슷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면 그래요. 얘는 이만큼 증가, 얘는 어떻더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훨씬 더 많은 반지름 증가가 있었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찝찝하다라면 표면 온도와 광도를 이용하여 직접 증가분을 계산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가지고도 충분히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15번째 별 진화 과정에서도요. 우리는 뭐더라? 아까 14번과 같은 별의 물리량 따지는 방법 써먹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자, 이어서 16번째 문제. 얘는 뭐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네요. 별 내부 구조.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요. 내부 구조. 자, 복사층과 대류층이 나타나. 대류층.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기가 대류층. 자, 얘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였습니까? 질량. 뭐의 질량? 별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어떻다? 복사층, 대류층, 태양과 같은 놈, 질량이 작은 별이 되겠고요. 태양 질량이 2배 이상 되는 놈 같은 경우는 이처럼 대류층과 복사층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별의 질량은요. A보다 B가 작다가 맞는 보기가 되겠네. A와 B는 정력학적 평형. 그래요. 여기 나온 주계열성이란 얘기. 자, 캡틴들 강조합니다. 주계열성 하면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뭐요? 수소핵융합 반응. 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라는 별을 주계열성이라 하고요. 두 번째. 뭐에 관한 얘기? 정력학적 평형 상태라.
안정하기 때문에 별 수명 중 약 90%를 머무는 가장 오랜 기간 머무는 주계열 단계가 됩니다. 어렵지 않네요. 디귿번 수소행융합 반응은 CNO 순환 반응. 그래요. 수소행융합 반응에는요. 뭐가 있다? P 연쇄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이 있는데요. CNO 순환 반응이 어떻다? 질량이 큰 놈. 얘가요. 상대적 질량이 작은 놈에서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질량이 큰 놈 A보다 B가 어떻게 됩니까? 낮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6번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째 문제. 자, 여기서도 그래요. 현장에서 친구들 목소리를 들어보니 쌤, 백두와 한라가 헷갈렸어요. 누가 별인지 행성인지 착각했어요. 어쩔 수 없으면 되게 여러분 몫이에요.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요. 어쨌든 처음 보는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이 처음 보는 자료가 되겠고 자료에 전부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심 별이 누구니? 백두. 행성이 누구니? 한라. 끝나버렸네. 게다가 한라는 행성은 백두 별의 시선 속도. 그래요. 별의 시선 속도 변화 뭐 활용한 겁니까? 도플러 효과를 활용한 거네. 끝났네. 자, 도플러 효과는 게 뭐예요? 다가와요. 파장이 짧아져. 청색편이. 멀어져요. 파장이 길어져. 적색편에 관한 얘기죠. 자, 이런 문제 시선 속도 변화 도플러 효과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됩니까?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보자. 여기 공통질량 중심을 누가요? 별이 돌아갑니다. 또 누가 돌아갑니까? 행성도 돌아갑니다.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나온 시선 속도가 누구의 시선 속도? 네, 강조합니다만은 행성이 아니라 누구? 별의 시선 속도가. 왜? 행성은 안 보여. 별의 시선 속도가 되겠고요. 당연히 여기서 별이라고 하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백두라고 이름 붙여진 놈입니다. 게다가 T1일 때 뭐다? 시선 속도가 양해가 멀어진다고요? 후퇴한다고요? 적색 편의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지구가 여기 있을 때 누가요? 별이 T1일 때 멀어진다고요? 그래, 편의상 이렇게 캡틴 마음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천체들이 공전한다고 치자라면 그래요. 여기 위치할 때 이렇게 멀어질 때가 뭐구나?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T1이 되겠구나. 자, 반면 요때가 뭡니까? 아니 나와 있긴 합니다만인 뭐라고 하자? 편의상 뭐라고 하자? 그냥 T'이라고 둘게요. T'일 때 뭡니까? 접근합니다. 청색 편이 요렇게 다가올 때가 T'이 되겠다. 그러면 T1과 T' 사이에 있는 T2 같은 경우 어떻게? 요렇게 옆으로 지나갈 때가 T2가 되겠네. 됐습니까? 다시 T' 다음에 어떻더라? 시선 속도가 0이에요. 수평 방향 이동하는 이렇게 나타날 때가 T3가 되겠습니다. 끝! 또 아울러 우리는 무슨 작업까지요? 행성의 운동까지. 행성 같은 경우는 별과 공전 방향 일치. 또 공전 주기 일치. 또 아울러 별과의 상대적 위치가 반대. 따라서 별이 좀 T1 멀어질 때 행성은 뭐다요? 이렇게 다가올 때가 T1이 되겠고 T'이요. 여기 멀어질 때가 T'이 되겠네. T2라면요. 이렇게 갈 때가 T2. 이렇게 갈 때가 T3가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T1일 때 백두는 멀어지네요. 적색편이 맞아요. 니은번 태양부터 한라까지 거리는 태양으로부터 한라 누구라고요? 행성. 가장 가까울 때 T2가 가깝고요. T3일 때가 뭐네요? T2보다 T3일 때 멀다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번 기억이 뭐예요? 시선 속도 변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시선 속도 변화가 커지나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성의 질량이 크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뭐요? 공통 질량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요? 어느 쪽으로? 행성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됐습니까? 치우치게 된다는 얘기. 자, 그딴 얘기는 뭔 얘기더라? 행성의 공전 속도가 빨라져요. 행성의 공전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공전 주기가 짧아지게 됩니다. 근데 행성과 별의 공전 주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짧아져요. 별의 공전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빨라집니다. 따라서 시선 속도 변화가 커진다가 맞는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 질문을 많이 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은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18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 가능 지대에 관한 얘기가 되겠네요. 아하, 끝났네. 생명 가능 지대요? 뭐라고요? 물이 무슨 상태? 액체 상태.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A 같은 경우는 폭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야. B는요? 여기야. 여기가 되겠죠? C는 어때요? 여기가 되겠네. 끝났네. 자, 생명 가능 지대는 어떻더라? 별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광도가 클수록요. 어떻더라? 멀고요. 폭이 넓어집니다. 끝났네요. 자, 기억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 당연하지요. 생명 가능 데 위치하는 거니까.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떠냐? 생명 가능 데 앞쪽 최소한 1기압이란 상태 하에서는 100도씨보다 온도가 높게 되겠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어떠니? 생명 가능 데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최소 온도가 0도씨보다 낮게 됩니다. 니은보다 디귿이 낮아요. 아주 쉬운 보기입니다. 디귿번. 생명 가능 데 폭은 어떻다? 어떨수록 넓다고요? 멀수록 태양의 광도가 크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넓게 나타난다. 따라서 C가 가장 넓은 게 아니라 누가요? B가 가장 넓다. C는 가장 좁다라고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째 문제. 자, 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아, 문제를 꽤나 신경 써서 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하 B에서 관측했대. B에서 누구를요? A를 본 거고요. B에서 누구를 본 거니? C를 본 겁니다. 끝났네. 끝났어요. 그 당연히 B에서 보든 B에서 A를 보든 A에서 B를 보든 각각의 은하에서 모든 은하들은 뭐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적색 편이가.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별까지의 거리가 어떻더라? 모든 은하들이 멀어집니다. 적색 편이가 나타날 텐데 이 적색 편이량이 빨간 쪽으로 치우친 정도가 거리랑 비례하게 나타납니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B에서 A를 볼 때 얼마? 100메가파섹일 때 이만큼의 편이가 나타난 거고요. 200메가파섹일 때 이만큼의 편이가 나타났다는 얘기야. 거리가 몇 배? 2배. 그러면 실제 얘 614라는 값은 어떻게 나왔니? 파장의 편의량에다가 원래 파장. 오케이.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어떻습니까? 파장의 편의량에다가 원래 파장. 이렇게 나타날 텐데 얘랑 거리가 2배 차임으로 인해 어떻다요? 파장의 편의량이 몇 배? 2배가 차이 난다는 얘기야. 2배 한 게 이렇다는 얘기는 요 두 개의 연립식을 연립해 준다라면 아하, 원래 파장은 얼마였겠구나? 600이었겠구나. 600 나노미터였겠구나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끝났네요. 자, 허블 법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어떻더라? 따질 수가 있다는 얘기. 자, B는 우주의 중심. 그래요. 팽창하는 우주에서는 우주의 중심은 없습니다. 틀렸네요. 2번. A에서 관측되는 후퇴 속도는 자, A에서 B를 보면 얼마 떨어졌니? 100메가파섹. A에서 C를 볼 때는 얼마 떨어졌나요? 300메가파섹. 거리 몇 배? 3배. 허블 법칙에 따라 후퇴 속도는 뭐예요? 떨어진 거리에 비례합니다. 거리가 3배라고요? 마찬가지 후퇴 속도도 몇 배? 3배가 차이 납니다. 끝났고요. 디귿번도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만 아신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숫자가 나오고요. 숫자 계산하세요 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까지.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20번째 문제가 되겠네요. 자, 20번째 문제. 우주론에 관한 얘기들 쭉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림 가는 우주에 대한 두 과학자의 설명 쭈르륵 설명 나와 있는데요. 현재 구성 요소 끝나버렸네. 당연히 가장 현재 많은 게 뭐에 해당합니까? 가장 많은 게 뭐다? 암흑 에너지가 되겠고요. 다음이 많은 니은이 뭐에 해당합니까? 암흑 물질이 되겠으며 가장 적은 얘가 디귿이 뭐다? 보통 물질에 해당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하자. 됐네. 끝났네.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나와 있냐? 야, 중력이 영향을 미쳤대. 어떻다? 광학적인 거랑 실제랑 차이가 납니다. 뭐에 관한 얘기? 그래, 눈에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지만 어떻더라? 중력에 영향 주는 게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데 중력 효과.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암흑 물질에 관한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A가 니은에 해당하겠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얘기한 거는 뭔 얘기냐? 초신성 겉보기 밝기가 원의 0. 어떻다? 예상보다 어두워. 왜?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이 초신성이 어떻다? 더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가속 팽창. 가속 팽창 왜 팽창하니? 뭐 때문에? 청력 때문에. 그딴 얘기는 청력 작용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네요. 바로 뭐가 아닙니까? 암흑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개념만 잘 정리가 되신다라면 다룰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20번까지 꼼꼼하게 풀어보았고요. 뭐 자세한 얘기는 우리 총평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여러분들 기본 개념만으로 해결된 기본 개념이 좀 더 충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응용 자료에 대입 가능하다라는 얘기.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전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키튼 심우성입니다.